오늘 여러분들하고 착시 현상 속 물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수행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국대학교 이봉우라고 합니다.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들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착시 현상들은 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들을 보고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착시 현상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도 이제 설명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시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착시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착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약간 비속 저하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할 내용 중에서는 착시라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처음 우리가 이제 보는 현상과 실제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 포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준비물로 몇 가지들을 받았을 텐데, 우선 유리구슬을 아마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 CD를 몇 장을 받았을 겁니다. 요즘에는 CD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 집에 굴러다니는 것들 여러 개들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생기는 모양을 가진 것들이 딱히 좋을 만한 게 없어서 CD가 좀 좋아서 사용하는데, 꼭 사용하지 않은 공 CD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걸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버리는 거 찾는 게 오히려 힘들어가지고 실험할 때 새 거를 사용하는데 약간 에너지 낭비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있는 적청안경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하나씩 받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거울같이 생겨있는 요거를 이제 플라스틱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울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유리에다가 반사가 되는 것들을 발라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떨어뜨리면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요거는 어,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얇은 플라스틱에다가 그 반사막을 입힌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거울하고는 좀 비교했을 때 좀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거울하고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평하게 놓으면 평면 거울이 되고, 이렇게 놓으면 볼록 거울이 되고, 이렇게 하면 오목 거울이 되고, 물론 이제 2차 현상이긴 하지만요.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고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오늘 실험에서 사용할 거는 간단하게 말아가지고 한번 보고 사용하고 끝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것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이제 탐구를 할 때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재료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또 키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무아래자 만들기 키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격이 조금 나가는 제품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여러분들 봤었는데, 오늘 활동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수행하고 그 활동들을 어떻게 과제로서 정리하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몇 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강의록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강의록을 잠깐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은 강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고요.
첫 번째 활동이 요 착시팽이 만들기 활동을 할 겁니다. 이따 내용 설명하고 나서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통형 요순 거울 작품 만들기도 역시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생긴 도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D 입체안경 만들어서 관찰하기. 이거는 이제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활의자 만들기. 또 역시 무활의자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측정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증거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쇄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게 언뜻 봐도 그 CD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 인쇄해서 오려서 CD에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 11개의 인쇄물을 여러분들이 다 쓸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CD에서 나눠줬던 게 한 5개 정도 될 겁니다. 유리구슬은 뭐 넘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얘를 유리구슬을 CD에다가 접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제 수업을 할 때는 글루건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집에 글루건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면 좋고요. 글루건이 없는 사람들은 그 본드 같은 접착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착을 시키면 되니까 그게 필요할 거고, 물론 또 이거를 오려야 되니까 칼이나 가위 같은 문구도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아까 말했던 도안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또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인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난 다음에 과제로 뭘 제출하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활동 3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오늘 탐구는 잘했냐 못했냐 보다는 했냐 안 했냐, 성실하게 참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착시팽이 만들기 몇 개,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최소한 2개 이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다가 그 사진을 붙여가지고 제출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을 좌표변화해서 요술계열로 관찰하기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있는 요 종이를 인쇄를 해서 거기다 이제 활동하는 방법은 이따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동한 것들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무활의자 만들기는 무활의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활의자 키트를 가지고 무활의자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니까 어떤 거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측정을 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또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개가 주어진 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아마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론 강의부터 시작하면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시라고 부르는 것들은 인터넷에서 착시만 찾아봐도 굉장히 재미난 말들이 나와 있어요. 착시, 영어로는 일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시라고 검색해도 되고,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 일루전이라고 검색을 해도 다양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착시라고 하는 거는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는 거죠. 시각에 관해서 생기는 착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착각이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을, 그러니까 착시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공룡이에요. 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림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트리가트 뮤지엄이라든지 또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신화 속의 모습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곳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사진을 그림을 놓고 그 그림 앞에서 내 연출해 가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이제 박물관 뭐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면이지만 우리는 그 입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입체로 인식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3D 입체 인식을 보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즉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입체로 인식하게 되는 요인도 있지만 심리적인 인지적인 과정 속에서 입체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그 뭐 거리 인식이라는 것도 그렇죠. 가까운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니까 크면은 가까이 있고 멀면 작으면 멀리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거. 그런 것도 역시 그 입체로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 얘는 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입체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은 이거는 우리가 오늘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중학생들 과정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벽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모습처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모가 이 공중에 이런 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타원처럼 막 그렇게 보이고 막 끊어져 있는 모습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고 원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라고 해서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평면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인식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착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착시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기하학적으로 착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죠? 이 모양 자체에서 생기는 착시들도 있습니다. 몇 개 뭐 그 가져온 거 설명을 좀 듣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착시의 유형 중에 동시 대비라는 게 있어요. 사물의 밝기나 색이 배경의 밝기나 색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요 A라고 한 거하고 B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자, 요거 보면은 A와 B가 A는 밝은 색 속에 둘러싸여 있고요. B는 어두운 거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기둥 때문에 또 그림자가 지어 있는 것도 보이죠. 실제로 두 개가 다른 색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두 개만 따로 떼서 보면요. 두 개가 똑같은 색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 가리고 요 A 부분과 B 부분을 보면요. 두 개 색깔이 똑같아요. A하고 요거 색깔 똑같죠? 요거 색깔 똑같죠? 얘랑 색깔 똑같죠? 그러니까 이 A랑 B랑 부분이 면의 색깔이 똑같다는 거죠. 그냥 봐도 익숙하지 않는데 한번 손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적응 현상이라고 이것도 이제 색과 관련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색 순응이라고 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눈이 색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물체의 색과 그 주위의 조명, 이 배경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명이 바뀌어지면 색이 바뀌잖아요. 근데 원래 내가 알고 있는 물체의 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은 가운데에 점 있잖아요. 요거 점을 뚫어지게 점만 한 30초 정도를 바라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걸 바라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면요. 밑에 있는 사진 보면은 반을 딱 잘라가지고 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색감이 달리죠. 왼쪽은 약간 푸른색이 있고요. 오른쪽은 노란색 계열입니다. 그런데 위에 노란색과 파란색을 똑같은 색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같아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화면 크게 해놓고 따로 또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죠. 제가 30초 카운트 할게요. 자, 시작. 자, 이제 15초 정도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뚫어지게 점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세요. 자, 3, 2,
1, 땡. 밑에 있는 걸 보세요. 자, 어떻게 보이나요? 두 개가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한번 잘 못했던 사람들은 영상 스톱 시켜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거 영상 스톱 시켜놓고 하면 되니까 굳이 영상 속에서 시간을 카운트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다음. 자, 밀러리어 삭시라고 부르는 건 많이 봤을 겁니다. 위에 있는 화살표의 길이와 밑에 있는 화살표의 길이, 요 가로, 요거의 길이가 두 개가 어떤 게 기냐. 밑에 길어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두 개가 똑같다는 거지. 자, 픽 착시라고 부르는 것도 뭐냐면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 돼 있어요. 어떤 게 길어 보여요? B가 길어 보이죠? 실제로 돌려서 보면 길이가 똑같습니다. 뭐 이런 길이에 대한 착시가 있고요. 얘도 이 선이 어디랑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B랑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C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대고 보면은 C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포겐돌프 착시. 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 이름 붙인 거라고 보면 돼요. 에란슈타인 착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 세로, 선 몇 개만 그렸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는 이 사이에서 뭘 보게 돼요? 원, 동그라미가 6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거를 에란슈타인 착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루빈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이게 뭐처럼 보여요? 요 병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왼쪽에 오른쪽에 사람 두 명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자, 둘 다 보이긴 하겠죠.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뭐로 보이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지적인 상태에 의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은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어떤 거를 관찰을 할 때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 관찰에 반영이 돼서 그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는 거죠. 자, 그거 얘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 다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는 뭐냐면은 이 가운데 이 가로 세로 그 네모들이 있으니까 이 경계 부분이 있죠. 그 경계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약간 그 실제로는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회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보이는 점들이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이는 그런 어떤 착시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요. 특히 오른쪽도 그렇게 보이나요? 나는 왼쪽이 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둘 다 똑같이 보여요. 정지 화면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요. 얘가 깃발 펄럭이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거 동영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멈춤 시켜놓고 보면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역시 착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실 착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착시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미지만 볼까요? 이미지만 검색을 해도 굉장히 다양한 착시 유형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있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네요.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사람 남자처럼 보이나요? 여기 가운데 여기 사람 있는 것들도 있죠. 어떻게 보이는지 아까 얘기했죠. 관찰이 이루어졌음 얘기하면서 이거 아까 나왔던 거고요. 얘도 잘 보면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도 있고 자, 뭐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하나씩 한번 눌러서 보세요. 그럼 재미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루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말고 음? 찾은 게 이게 아니었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종류별로 나와 있던 게 있었는데 지금 금방 바로 안 찾아지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착시팽이 만들기 활동과 원통형 거울을 이용한 외상 활동,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착시팽이 만들기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해주면요. 요게 그 미국하고 독일하고 있는 과학관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그 천정이나 벽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지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얘 정지 상태 같은 경우는 원 같은 게 몇 개 이렇게 막 겹쳐져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가 빙글빙글 도니까 마치 원판 몇 개가 공중에 떠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개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제가 그 사진을 다시 이제 그림에다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까지 요거 밑에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과학에서 봤던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본 건데 요거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빨리 회전을 시켜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건 제가 두 개라고 얘기했지만 한 세 개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얘하고 얘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착시랑 관련돼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저는 뭐가 똑같으니까 뭐 요거 해도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예뻐요. 만들어 놓고 보게 되면은 아 이거는 진짜 멋지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부터 나머지 것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 하나인데 전 요거를 하거나 뭐 요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준비물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리구슬 필요하고요. 가위, 풀, 그 다음에 이 접착제 대신 글루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글루건이 사실은 더 좋아요. 접착제로 했을 경우에는 또 흐르고 뭐 얘를 또 손에 붓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칼 필요하고 아까 말했던 도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디 필요하죠. 자,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 얘를 오려요. 오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도 칼이나 가위로 칼로는 자르면 되죠. 이거 가위로 어떻게 자르죠? 이거 반 접어가지고 오리면 되겠죠. 잘라가지고 얘를 CD에다가 화면이 커졌네. 이 CD에다가 얘 종이를 붙입니다. 붙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구슬을 껴 넣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11개의 팽이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요 왼쪽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들어 보라고 했던 건 뭐냐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사실은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반대 모양인데, 반대로 돌리면 돼.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려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직접 한번 만든 다음에 돌리고 나서 지금 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들어 봤나요? 회전시켜 봤나요? 지금 보이는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팽이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팽이하고 둘 중에 하나를 꼭 만들어 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얘를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게 사실은 알면은 쉽게 관찰이 되는데
알지 못하면 쉽게 관찰이 안 되는 게 참 과학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곤 합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보이나요? 잘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팽이 위에 있는 도안에는 검은색과 흰색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회전을 시키면, 자, 어떤지 한번 보세요. 다시 회전을 시키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란색 같기도 하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요. 얼만큼 빠르게 돌리냐에 따라서 다른 색이 보이기도 하고요. 나는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빨간색이냐 무슨 이게 노란색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르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벤하임의 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팽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아직 완전하게 밝혀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설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가장 주도적인 설명이 뭐냐 하면은,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색을 인지하고 있는 거는 그 색에 대한 인지는요, 어떻게 우리가 색을 인지하냐면은 눈에 있는 여러 개의 시세포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추세포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막대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원추세포라고 하는 게 빛의 색을 인지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주세포도 그 안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파장이 짧은 쪽, 그 다음에 파장이 긴 쪽, 그리고 파장이 중간 쪽. 그래서 파장이라 하면 좀 그러니까 색깔로 할게요. 빨간색 쪽을 인식하는 원주세포가 있고요. 초록색 쪽이 중간인데 초록색 쪽을 인지하는 원주세포가 있고요. 파란색 쪽을 잘 인지하는 원주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추세포에 들어오는 빛의 그러니까 각각의 색에 대한 빛의 양을 뇌에서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색이라는 걸 인지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까만색은 반사를 안 하니까 아무런 색깔을 나오지 않을 거고, 하얀색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다 있으니까 하얀색에서 반사된 빛은 세 개의 원추세포에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까만색, 빨간색, 까만색, 하얀색이 막 바뀌잖아요. 회전을 시키니까. 그렇게 자꾸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원체포에 들어오는 빛의 양과 또 그 정보와 뇌에 전달해주는 그 사이의 시간에서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운데는 느리고 바깥쪽은 빠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게 돼서 색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정보가 늦게 오면 초록색과 파란색만 오죠. 초록색과 파란색만 오면은 우리는 시안이라고 하는 청록색으로 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다양한 색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진짜 맞는 설명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은 원통형 거울을 이용한 외상. 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음, 밑에 있는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바닥에 희한하게 이상하게 생겨 있는 모습 그림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뭐였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원통으로 만들어진 거울을 딱 올려놓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요거를 우리는 원통형 거울을 이용한 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냐면은 영국에 있는 런던 과학관에 예전 18세기 이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습들을 전시해 과학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활동들을 만들고 수행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얘는 독일에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 있는 영화박물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보면은 밑에 있는 그림들 보면은 아, 얘는 좀 아, 이건 뭐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다른 것들은 보면은 아, 이게 뭐지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원통형 거울을 올려다 놓고 보니까 아, 그 안에 보이는 모습이 좀 다양하게 보이죠. 아,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그 이제 투영시켜서 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카테장 코디네이트, 직교 좌표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런 원통 속에서 보이는 모습은 원통 좌표계의 세상인 거예요. 여기다 동그란 공을 넣으면 구면 좌표계의 세상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좌표의 좌표를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그 수학적에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얘를 가장 극적인 것이 저는 요 모습인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가죠. 강의록에 보면은 강의록 중간에 요 사진이 있습니다. 요 사진에다가 요 그림에다가 아까 제가 요 거울이 이거 실버 플라스틱 거울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맙니다. 원통으로. 그래서 이 원통으로 말려진 것을 그 그림 위에다가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 태양같이 동그란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딱 놓고 한번 반사된 모습을 보세요. 뭐처럼 보이는지. 굉장히 극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달이 떠 있고요. 이 계곡, U자형 계곡 같네요. 여기 난파선이 하나 있네. 그 여기 사람 두 명이 그 어디 바위에 올라가서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뭐처럼 보이나요?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이 원통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뿔 형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바깥에 보이는 이런 통에다가 원뿔로 만들어진 걸 딱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나폴레옹 말타고 나폴레옹 같아 보이죠? 자, 얘는 네모가 있고요. 네모가 있고 여기에 선 요거만 있습니다. 근데 원뿔을 올려놓고 봤더니 뭐처럼 보이나요? 크로바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얘는 그 원뿔 형태의 모습에다 투영시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예술적인 측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뭐 이 밥 먹고 살고 이 생물학적으로 그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 이외에 나머지는 유의 활동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쓸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원통형 거울을 이용한 외상을 한번 수동적으로 한번 좌표 변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좌표 변환하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좌표라는 말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은 요 인쇄물에다가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점에다가 그 네모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다 봅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요 점은 O하고 I잖아요. 그럼 여기 O하고 I 얘는 여기에다 대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2하고 1이죠. 2하고 1이니까 A, B, C, D 여기죠. 그 다음에 요 점은 9하고 2. 9하고 A, B, C, D, E 되겠네요. 그리고 얘랑 얘랑 연결되는 거는 직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이고 손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네.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될 겁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는 이 점과 이 점은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원통 거울 중심에다가 여기다 댄다가 아까 그 이 거울 있었잖아요. 요거를 똘똘 말아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보면은 여기 밑에 그린 그림이 여기처럼 똑같이 보입니다. 자, 그 상태를 놓고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아까 했던 준비물에 그 과제에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만 그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서운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은 다양한 모습들을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밑에 복잡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면은 그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직선이 직선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점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건 뭐지? 하고 낯설게 보이는 모습과 원통을 놓았을 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극적인 것들을 한번 재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과제 두 번째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2차원 착시랑 관련된 부분은요, 그 사진 가지고 좀 만들어 보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아나모포시스가 아까 외상이라고 부르는 그 영어 단어인데 요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리고 잠깐만요. 그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www.anamorphosis.co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요거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프로그램, 영어로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그 다운을 받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가이드 내용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직접 다운을 받으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면 그 여러 개의 변화를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했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그림을 변화를 시키면 이렇게 인쇄가 되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원뿔 형태로 쫙 말아붙이면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평면상에 있는 그림을 원뿔 형태로 투영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인데 얘는 오각 오 뭐죠? 오각뿔 사각뿔 형태로 투영시킨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요걸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진을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퍼트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인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가지고 있던 원뿔형을 딱 올려놓고 보면은 이제 이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 모습이나 사람 얼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인쇄가 되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원통 형태의 거울을 올려놓고 보면은 원래 사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변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하나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게 지금 담겨져 않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자, 공간 착시라고 하는 거는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중학교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그림이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두 대사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요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처럼 보이나요? 언뜻 봐도 요 그림 놓고요. 요쪽 방향이죠. 요쪽 방향에서 붙여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해골처럼 보여요. 즉 뭐냐면은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얘도 이렇게 사무실 안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선들이 그려져 있는데 얘를 어떤 특정한 지점에 딱 서서 보면요.
이렇게 딱 이 유리창에 딱 맞춰져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벽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유리창에 그려진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이런 선들이 이렇게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허구처럼 보이잖아요. 자, 얘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거나 이거나 밑에 이것처럼 실제로는 바닥에 막 이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는 건데 어느 지점에서 딱 보면 이렇게 글씨가 공중에 딱 떠 있어 다운 아래쪽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얘도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얘도 합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어떤 특정 지점에 보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마을에서 이건 일본인데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그 나오는 것처럼 큰 프로젝트를 보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얘는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학교에도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거는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볼까요? 아, 금방 찾으시겠네. 아, 자,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잠깐 그 다른 거 하나 찾다가 못 찾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붙여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뭐 쉬었다기라기보다는 그 영상을 쪼개가지고 두 개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